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기다리시는 코너죠. 관계자들 시간입니다. 법조계 출신이 전하는 법조계 진짜 모습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죠. 판사 출신이신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이신 이현주 변호사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가장 요즘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사가 많이 나와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변호사 당시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인데 일단 내사 종결 처리됐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내사 종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택시가 이제 운행을 택시를 타고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네. 아마 밤이었던 건 모양입니다.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으니까 네. 기사분이 깨우셨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왜 깨우냐면서 이제 멱살을 잡으면서 폭행을 했다는 건데요. 네. 보통 이 이제 논점은 운전 중에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을 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라서 이걸 굉장히 무겁게 처리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 내사 종결된 이유가 이게 폭행 혐의.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아니라 그냥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서 내사 종결됐다. 왜냐하면은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밝혀도 네. 특가법이 적용될 때는 이제 그걸 적용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처벌 불원 의사가 핵심은 사실은 아니고 무관하게. 네. 이거를 운행 중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운행 중이라고 보지 않을 거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네. 특가법을 적용할 건지 일반 형법을 적용할 건지 이 네.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버스나 택시가 도로변에서 승하차를 위해서 이제 일시정차할 때 그때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네. 법 조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행 중 가로 열고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정차한 때 포함.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도로변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네.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도로변에서의 승하차 등을 위한 경우냐 네네. 아니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논란이 되는 거는 당신 운전 중이 아니었으니까 이 폭행 혐의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저러해서 내사 종결이 된 건데 어떤 분들은 아니 시동이 걸려 있었으면 그것도 운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검사님, 이현주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게 운행 중이냐 운행이 종료됐느냐 네네. 엄격하게 보면 뭐 논란이 될 소지도 있는데 이게 뭐 입건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됐을 때 저는 기소유예될 사안, 뭐 무혐의거나 기소유예될 사안을 굳이 입건하진 않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국민의힘당이 이때까지 검찰하고 여러 가지로 연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장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가 발족하는 걸 막아봤었고 그 전에는 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공조를 해오던 관계이고 네. 검찰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다는 제 느낌입니다. 네. 기소유예 사안을 입건하진 않죠, 굳이. 그러니까 뭐 트집 잡는 거다. 예, 운전자하고 합의도 됐고 네. 운행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리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서기호 변호사님도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된 그러니까 그 시점이 네. 2015년도인데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실제로 이 법안을 다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 논의된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법에서 이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정자한테라는 부분이 포함된 취지가 운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깐 브레이크 밟고 이제 멈출 때는 당연히 운행 중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연속성이니까. 네. 그 승하차를 위해서 이제 일시정차 할 때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일어난 폭력 사건을 가지고 이 특가법을 적용 안 한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네. 명확하게 넣자. 네.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법 내용이 운행 중인 때입니다. 네네. 그랬을 때 운행 중인 때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승하차 등을 위해서 일시정차할 때는 그것도 운행 중으로 보자.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에서의
그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한 때로 한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같이 아파트 단지 안에 차단기를 통과해가지고 네네.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정차한 경우라면은 이거는 운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시 어쨌든 경찰이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게 맞는 것이다.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제가 네.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정 이유를 찾아보면 개정 이유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승하차 중에 발생하는 운전자에 의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 그러니까 교통 안전상의 그 어떤 피해를 네.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처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이라고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생각이 좀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고위 공직자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지금 법무부 차관이 지금 그 법무부 차관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예전에 법무실장을이라는 고위공직자로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변호사로 있을 그 사이에 때 이제 중간에 벌어지죠. 이제 네. 그만두고 변호사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한다면 전 고위공직자로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전 고위공직자. 네, 서기호 변호사님 말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 네. 차단기가 올라가고 그 부분은 일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는 아니라는 점에서 네. 사실 경찰의 판단이 그렇게 틀렸다고는 확정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서기호 변호사님이 이제 그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취지, 법의 그 취지를 보면은 경찰이 그때 특별히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셨고, 이제 이런 택시기사 뭐 시비 이런 게 사실은 은근히 많이 좀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7805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경찰관 출동해서 요금을 일단 받으면 합의하고 거의 그냥 갑니다. 이렇게. 이거는 뭔가 경험담인가요? 그리고 3600번님 무조건 술 마시고 그런 건 잘못한 겁니다.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어요. 일단 누구를 때리는 건 무조건 잘못한 건 맞죠.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셨고요. 화제를 좀 돌려볼게요. 이번 주도 역시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두 분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방송을 많이 틀면 나오더라고요. 저기 이현주 변호사님도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뵀습니다. 네, 언급을 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집행정지 재판 내일 열립니다. 일단 쟁점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네. 계속 이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게 쟁점이 하나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지 2개월이라고 하는 그 수위가 적정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로 인한 이제 비록 2개월이라 하더라도 네. 총장의 지위가 이제 2개월간 정지되는 셈이니까 그럴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재판은 어쨌든 내일 열리는 거고. 네. 이전에 직무정지, 집행정지하고는 좀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그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걸 주된 이유로 삼았거든요. 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검찰총장이니까. 예, 그 소명 기회가 그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네. 뭐 이번에는 이틀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열심히 변소의 기회도 제공받았고 네. 징계위원회 두 번 회의를 열어서 네. 저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기를 기각될 거라고 되기를 점점점 희망 말고 전망해 주시면 전망도 같은 거죠? 네, 전망이랑 희망이랑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기호 변호사님도 뭐 저도 희망 플러스 전망이 같은 기각인데요. 절차 보장은 충분히 되어 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네.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의결서 요지에도 나왔듯이 이 여러 가지 4가지 사유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2년 그 검찰총장이라는 지위 특수성 때문에 정지 2개월로 낮춰준 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지 2개월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또 남아 있는 기간이
7개월 있으니까 그 중에서 2개월 빼면 5개월 남는 네네. 상황이라서 사실상 해임에 이를 정도의 그런 내용도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지를 시킬 만한 그런 필요성이 좀 적다 이렇게 해서 막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서기 변호사님은 뭐 직접 이제 판사를 하셨으니까 이런 이제 사건이 오면은 어쨌든 임기는 내년 7월까지고 이번 징계는 한 2개월 정도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3개월도 얘기하고 6개월도 얘기하고 사실은 그 8가지로 세분한 것 중에 4가지가 이 자체만 워낙 중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훨씬 더 많이 높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갔을 때 모든 걸 다 미리 계산을 해서 2개월로 사실은 좀 낮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혹시라도 이게 법원에서 뒤집어지면은 이제 굉장히 폭풍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2개월로 낮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죠 그때? 네. 그때 정한중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위원들 사이에 해임부터 정지까지 다 있었다 그 얘기 하셨죠. 의견이 나뉘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토의를 해야 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사실 해임 그런 상태에서 뭐 타협적으로 가변적으로 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2,2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집단 뭐 행동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심리적 위압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겠죠. 네, 네. 그 징계위원들도. 예. 네. 그 뭐 인생을 백옥같이 뭐 하얀 눈같이 사시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검사들의 어떤 이 상황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또 후과가 돌아올지 모르겠다라는 것까지도 정치적으로 계산을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신변을 걱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니, 뭐. 그렇죠. 사람이니까. 예, 저도 걱정하고 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검찰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좀 보기 민망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강아지 사진을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네. 반려견 산책 사진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준다. 미담 보도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출마하기 전에 뭐 나오는 그런 종류의 기사들 같은데요. 기사 보셨죠? 두 분도? 네, 네. 일단 이현주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 장관? 네. 뭐 장관이 이런 동정 보도를 저희가 본 적이 있을까요? 그냥 대선 주자 뭐 차기 대선 후보로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기사들이 나오는 사실 거 보니까. 그 이전에도 네. 뭐 어느 방송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 수술을 받았다. 이런 것까지 작년에 있었어요. 네. 네. 참 한심하죠. 789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일간지 신문들이 연예 매체인 줄 알았어요. 그 기사 보고 이렇게 감상평을 남기셨어요. 서기호 변호사님은 이런 종류의 총장 관련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니 여러분 저도 다 봤는데요. 네네네. 과거 총장들도 이렇게 써줬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뭐 우리 이현주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선 후보로 지금 떠올랐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특히 더 나오는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이제 징계 절차 과정에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많이 실어주고 네네. 법무부 쪽의 주장은 거의 잘 안 실어주는 약간 편향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의 네.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중이 많이 다르죠, 실제.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은 스스로 사의를 밝힌 상황이고 이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이제 양측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추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이 지금 맞붙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하거든요. 거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지금 제가 모처에서 들은 정보로는 아무도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 두 분이 도륙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은 너무나 깨끗하게 사셔가지고 겨우 털어낸 게 아들 문제. 휴가 병역 비리라는 것이 뭐 의가사 제대도 아니고 면제도 아니고 휴가 네. 며칠 가지고 된 건데 아무도 법무부 장관으로 나서는 분이 없다는 말씀 드려서 저는 좀 계속 본인이 떠밀려서라도 계속 해주셨으면 하고 윤 총장은 빨리 좀 집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네, 추 장관은 계속 하시고 윤 총장은 좀 가시라. 이현주 변호사의 의견이었고요.
서기호 변호사님은 이 동반 사태 여론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저도 같은 의견인데 이렇게 누가 나가고 누가 남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뒤바뀌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다만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그 지금 징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다가 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권남용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상으로 보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또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퇴하라고 하는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나 또는 어떤 이제 어떤 주장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동반 사태. 뭐 여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장들은 계속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일반 여론들도 굉장히 많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